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영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노병무입니다. 앞으로 4년간 통영시정을 이끌 적임자는 과연 누구일지 오늘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후자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함께할 두 후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 나오셨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나오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토론 의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통영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방송 토론은 품격 있는 토론을 지향합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발언 시간과 권장 시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KBS 애플리케이션, 마이케이, 유튜브, 페이스북, KBS 뉴스 경남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들의 출마 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강석주 후보부터 1분 동안 시작하시죠. 예,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장 후보 강석주입니다. 4년 전 통영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터진 힘든 시기에 시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저 강석주 시민께 약속한 공약을 85% 넘게 이행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6천억 대이던 예산을 8천억 대까지 늘렸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시민께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통영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 그리고 예산이 없어 엄두도 내지 못했던 수건 사업들을 단숨에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통영을 남해안 관광벨트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고 미래 산업을 육성해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번영으로 이끌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도시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천영기 후보의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통영시장 후보 기호 2번 천영기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강석주 시장 재임 4년, 민주당 정권 하에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통영 경제는 추락하다 못해 존폐의 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남해안 중심 도시 통영이 왜 지금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까? 선심성, 허구성 공약만으로 시민을 해독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도 추진력도 없는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점식 국회의원, 박한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함께 저 천영기가 통영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천영기는 일 하나 똑 부러지게 합니다. 자랑스러운 통영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두 후보의 출마 인사 들어봤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토론과 자질검증, 공약검증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 순서는 주제토론 시간입니다. 제시된 주제에 따라서 발언 순서에 따라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주제에 대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통영은 대한민국 수산의 1번지,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릴 정도로 수산업과 관광자원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수산물 수요 감소와 인근 지역의 케이블카 운영 등으로 인해서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돼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먼저 천영기 후보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 정권의 아마추어적인 국정 운영과 무능한 시장의 시정으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던 우리 통영의 수산업, 관광업의 위상이 추락하다 못해 쇠퇴되어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2017년 통영시를 찾은 관광객 수는 73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강 후보의 임기를 시작한 2018년 1년 새 관광객 수는 100만 명가량 격감했습니다.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산업은 또 어떻습니까? CPTPP, 해상풍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해양 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통영시장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통영의 관광과 수산업 저 천연기가 해내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석주 후보 의견 말씀해 주세요. 네, 수산물 수요를 증가시키는 일은 청정바다를 되살려 잘 지키고 친환경적 어업으로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 수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민간산학협의체인 가칭 통영수산업 지속발전협의회 구성을 공약하였습니다. 수산부산물 자원화 사업과 해양 폐기물 자원 순환 사업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관광산업이 위축될 때도 저는 남방산 디피랑을 개장하여 관광객 3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통영만의 관광 거점을 개발하고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이 통영의 자연과 문화를 구경하고 맛보고 즐길 수 있게 하는데 방점을 두고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통영, 통영의 완성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5분 동안 저롭게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질문과 답변 1분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영기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립니다. 예, 2017년 통영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735만 명에 달합니다. 강석주 시장 임기가 시작된 2018년부터 해마다 관광객 수가 감소해서 현재는 30%가량 감소한 451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영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인 케이블카 역시 2018년 106만 명에서 2021년 41만 8천여 명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관광 1번지 통영을 내치고 있지만 통영시장으로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대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통영 케이블카는 안전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것은 물론 관리 주체인 통영관광개발공사의 회계 부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통영시장이었던 강 후보께서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욕지도 모노레일 사고가 모노레일 탈선을 해서 전복된 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천 후보께서 말씀하신 2017년 735만 명, 2018년 100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고 관광객이 계속 감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후보께서는 제가 2018년 7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35만 명 최고점을 찍을 때는 5월 달, 10월 달 10일간의 황금 연휴가 있어서 통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제대로 많이 방문을 했을 때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광객이 감소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2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천 후보만 그런 부분을 모르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까지 100만 명이 줄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강석주 시장 4년간 무능과 부패로 통영의 관광업은 쇠퇴기를 걷고 있습니다.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유능한 통영시장이 선출되어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통영의 위상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천연기는 통영시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가올 통영의 KTX 시대를 맞이해서 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영 케이블카 운영상 겪고 있는 문제점을
조속히 검증하고 분석하여 사안을 해결하고 통영의 해상 케이블카를 조성하여 관광과 고통의 수단으로서 활용됨을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보급 문화예술인을 양성해 내겠습니다. 넷째, 이수신 테마 역사처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영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내겠습니다. 통영의 관광업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저 천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산업 관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현장의 목소리를 내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CPTPP 가입입니다. 해상풍력 추진 여부를 놓고 어민들의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 강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마추어적인 민주당 정권 하에 우리 통영 시민들은 상당한 피해와 고통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우리 천연기 후보께서 뭘 가지고 무능과 부패라고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저는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공약을 잘 이행하고 또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 수건 사업들을 단숨에 해결한 시장 보고 뭐가 무능이고 뭐가 부패인지 그리고 가장 깨끗한 또 성진 인사를 단행한 사람 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엉터리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CPTPP 관련해서는 잠깐만요. 제가 주도권을 가졌으니까 10초 남아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숙주 시장의 35.6%의 공약률 제가 네. 후반부에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강석주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도록 하죠. 35.6%가 아니고 85.6%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연기 후보께 묻겠습니다. 천연기 후보는 도심 내 조선소를 이전시키고 그곳에 제2의 노량진 수산시장을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조선소를 어디로 옮기는지 또 조선소를 옮기고 수산시장을 지으려면 기존 조선소 부지 매입 비용 그리고 조선소 이전 비용 그리고 토양 오염 정화 작업 비용 또 수산시장 건설 비용 이전 부지 구입 비용 등 어림잡아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행정 절차는 어떻게 밟으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전선동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영조합, 통영시민, 통영시가 참여해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입한액을 연간 1,000억 원 이상 늘릴 수 있고 통영 수천 명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시민들 출자 참여가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수익을 공유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어려운 상인들에게 우선 분양 입주권을 보장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조선소 이전을 어느 쪽으로 잠깐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추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소 이전은 시의 지역인 안정이나 덕포 일반 산업단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비용은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도 1,550억 정도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도 곁드리겠습니다. 시민조합 출자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이제 예. 네,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간추려서 정확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는데 한 2천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선소 부지 매입 비용, 또 조선소 이전 비용, 또 토양오염 정화, 또 수산시장 건설 비용, 이전 부지 구입 비용 등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가 추계를 해봐도 최소한 5천억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용에 대한 확보 계획, 그리고 단순히 조합, 시민, 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가 통영 수요만 해도 동호동, 견유, 산양, 도천, 입한 지역이 4군데나 있습니다. 거기에 멍게조합, 굴수역, 그다음에 작은 통발 이렇게 다 합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아마 알아서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통영에는 또 중앙시장, 서울시장, 북신시장 등
세 곳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노량진 수산시장을 지으면 기존 전통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천 후보 공약을 듣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제2의 수산시장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전통시장을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혜택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공약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폐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천 좀 후보는 드릴까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천 후보는 수산부산물 자은화 및 재활용 연구기관 설립 그리고 굴 껍데기 등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예산 확대 지원 그리고 수산 가공식품 연구개발 및 가공산업 고도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산부산물 자원화 재활용, 굴 껍데기 등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예산 확대, 수산 가공식품 연구개발 및 가공산업 고도화는 제가 민선 7기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천 후보 공고문에 보면 그대로 민선 7기 하던 사업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공약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상인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통시장 살려야 됩니다. 하지만 매일 새롭게 투자하지 않으면 다른 인근 거제시, 여수시에 오히려 수상 관광객들 다 뺏길 수 있습니다. 소탐대실입니다. 복합 테마파크 유지 건설되면 루지나 케이블카 소림 다 뺏깁니까? 됐습니다. 이거 아니, 나머지 답변 시간을 공약 좀 주시죠. 공약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일부는 좋습니다. 예. 네. 아니 20조 정도 이렇게 수산 부분에 대한 공약을 거의 제가 7기 민선 7기에 시장으로서 벌써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약했고 답변할 이런 수 걸 있는 시간을 알고 주세요. 했다면은 정말 뻔뻔한 것이고 네. 모르고 했다면 좀 자질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두 후보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통영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순서입니다. 자질에 한해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질의하고 상대 후보가 답변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발언은 질문 한 1분 정도 하시고요. 또 답변도 1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는 후보께서는 요점을 좀 간추려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천 후보께서는 다른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한 일이 여러 차례 있다고 합니다. 통영 토론회에서는 폭력 행사가 5번이나 된다는 모 후보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언론의 보도까지 되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 후보는 자신을 강한 추진력과 현장 행정 전문가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강한 추진력이 아니라 강한 펀치력, 현장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폭행 전문가라는 말들이 시중에 바다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연 시절이었습니다. 당사자 노조에게도 사과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지난 토론회에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 계기로 자성하고 더 성숙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5번 했다는 이야기는 참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우리 강석주 후보께서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시고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곁들입니다. 예, 장애인 폭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장애인 폭행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시죠. 천 후보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을 부인했습니다. 폭행당했다는 사회적 약자는 만약 천 후보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 자신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인하시겠습니까? 제가 폭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폭행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휠체어 타고 있는 장애인을 예. 밀치고 폭행했다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밀치지 않았습니다. 밀치지 않았고 말다툼은 좀 했을 뿐이지 절대로 폭행을 하지 않았다. 폭행을 했으면 그분이 사회적 약자로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휠체어를 드립니다. 타고 있는 장애인을 넘어뜨린 건 사실이죠. 아닙니다. 넘어뜨린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없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그 정확한 팩트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공개하도록 그렇게 5번 폭행했다는 사연을 좀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알지도 제가- 못하는 5번을 가지고 지금 이 공개진 자리에서 팩트도 아닌 내용을 말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모 후보께서 저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 밝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밝히지 않는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떠도는 예.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 와서 하는 것은 우리 강석주 후보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전 후보는 또 제가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사우나 수도세 50% 감면받은 적 있습니까? 감면받은 적 있습니다. 제때 납부했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모욕급을 단답형으로 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모욕급을 제때 납부했습니까? 운영했습니다. 제때 아까 이야기를 납부했습니까? 제가 들어보시고 설명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있습니다. 모욕업은 했는데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 누수는 땅 밑에 묻어나기 때문에 검침하는 분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된 부분을 50% DC를 받기 위해서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조사하고 난 이후에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는 됐습니다. 과정이 전 후보님,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전 말씀 후보님, 드립니다. 사회자님, 이거 절대로 네. 그 50% 감면 받은 게 전 후보님. 혜택을 준 거는 아니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네. 네. 50% 감면받고도 제때 납부하지 않았죠. 조사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시연이나 공무원들, 시민들이 있습니까? 우리 4대 납세의 의무입니다.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전 그거는 후보님 또, 전 후보님. 왜 물이 샜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년 그 과정을 7월입니다. 전 기릅니다. 후보님, 작년 7월입니다. 통영은 당시까지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1년 반 동안 통영은 계속 청정 지역을 유지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영은 역시 좋은 동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천연기 후보가 통영을 코로나 공포로 그때 몰아넣었습니다. 전 후보는 방역 수칙을 어겨가면서 전 현직 도의원들과 전라도에 가서 골프를 치다가 코로나에 걸렸고 코로나에 걸린 채 또 온 동네를 다니는 바람에 통영시를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욕지도는 섬 전체가 마비되었다고 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할 말씀 하시죠. 예. 코로나 방역 초기에 확진받은 저를 걱정해 주신 분들 그리고 행여 불편을 끼친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데 욕지 가서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제가 전라도 가서 걸려왔는지 통영에서 걸린지도 모릅니다. 역학조사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파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그 부분이 이제 통영시 보건소에 들어가 보면 잘 알고 있으라고 보고요. 됐습니다. 통영시 진영희 방역 의원님, 총책임자 진영희 의원님, 됐습니다. 통영시장님 방역수칙 사회자님, 위반하지 예. 않았습니까? 사회자님. 여기서 네,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진영희 의원님. 예,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도권을 가진 아니 분이 물어보면 답은 시간을 주셔야 되잖아요. 자, 이제 정리 답을 말씀하시죠. 최대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그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 말씀하시죠. 예, 통영시장으로서의 직무는 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품을 갖추고 또 의리를 중시하고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우가 무슨 근거로 강한 추진력과 현장 행정 전문가를 자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과 사회적 약자 폭행 또 수도세 네. 감면 효과 체납 코로나 무리 등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는 우리 시민들께서 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1분 이내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답변도 요점을 좀 간략하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천영기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강석주 후보가 여쭤본 내용 다시 답변 조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통영시 방역 총책임자 통영시장님, 이번 기회에 방역 수칙 위반해서 가태료 처분받은 적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래 놓고 남 코로나 걸리고 지금 우리 통영 시민 중에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함께 가태료 처분받은 거 사과하실 용이 없는지 답변 시간 줄 적에 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석주 후보 슬로건이 좋은 사람이 좋은 도시를 만든다입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강석주 시장 지난 5년 전에 2017년 4월 29일입니다. 강석주 전 도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합니다. 입당원서 250장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합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10일 앞둔 시점에 강석주 전 도의원의 탈당으로 지역은 혼란에 쌓입니다. 정치에는 최소한의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석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입당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의를 짓밟은 행태에 대해 실망했다. 특히나 지역에서 작은 정치를 하는 저에게는 그간 당의 행보는 엄청난 아픔과 실망을 주었다. 든든한 여당의 뒷받침으로 통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통영의 정체를 집권 여당과 함께 되살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크게 두 가지 맥락을 짚어보면 지역에서 당이 준 아픔과 실망 그리고 집권 여당과 함께 하기 위해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강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강 후보의 탈당 논리에 대입해 보면 야당인 강 후보가 아닌 여당 출신 후보자가 당선되어야만 통영 발전이 확실해진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 답변하십시오. 예,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가태료를 냈는지 가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21년 아마 1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원탑 충일사 참배하고 우리 시청의 간부들과 함께 참배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갔었습니다. 식당에서 각자 네 팀으로 나눠서 했는데 계산을 한 카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다시 질문을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5월 13일 개소식에 우리 강석주 후보가 자치단체장은 정당이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한다. 크게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집권당의 힘이 그대로 맞고 집권당의 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석주 개인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통영을 이토록 어렵게 힘들게 만든 전임 시장으로서 강 후보는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영시는 좋은 도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을 때 논리로 비추어 볼 때 강 후보님 집권당이 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십시오. 본인이 정치적 정체성을 다시 찾기 바랍니다. 집권당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저 천연기와 함께 통영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 후보는 답변을 주셔야죠. 제가 답변하고 네, 아니, 질문을 금방 빨리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 답변 시간 주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으로 다시 사회자님, 돌아가는 일이 제가 없습니다. 아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일이 예산 없습니다. 부분은 저는 강 후보님 그 사람이 2018년에 일어난다는 제가 부분은 주도권 싸움입니다. 아까 그분에 답변 안 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주도권 가지고 계실 때 말을 계속 6,310억 잘랐지 않습니까? 강 의원님 잠시 후에 합쳐서 답변하십시오. 8,649억으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영의 8천억대 시대를 열었다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를 합니다. 2018년 434조 원이던 정부 예산은 2022년에 607조 원 4년간 약 40% 증가했습니다. 즉 국가 전체 예산이 증가하면서 전국 지방자치제 예산 합계 증가했다는 사실을 강 후보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의원님 이제 질문하시죠.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제가 않았습니다.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경남 거제, 거창, 진주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늘었는지요. 예산이 67%, 65%, 64% 늘었습니다. 통영은 12, 순위로 따지면 12입니다. 예. 41% 늘었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이에 대한 지금. 답변은
강숙주 후보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자랑하시는데 네.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 우리 통영 시민에게 사과할 용이 없으신지 자, 답변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국가 예산이 200조 늘었다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4년 동안 예산 늘어난 것 중에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 각종 공모 사업입니다. 통영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런 사업을 지금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 가장 많이 뭐 예산을 확보한 곳을 비교를 해가지고 마치 통영시가 자동적으로 뭐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다음 또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미진한 거는 잠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주제에 대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통영 인구가 12만 명대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서의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 추세까지 더해져서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출산 인프라도 악화돼 통영시의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는 한 군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먼저 천인기 후보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통영시의 아기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 14만에 육박했던 통영시 인구는 강숙주 시장 재임 기간 동안 13만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더라도 도내 인구 감소율 2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너무 부끄럽게 참담하고 거지없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 학계 출산율 0.81명, 통영시 학계 출산율 0.78명,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12년에 기준해서 보면 1,550명이 태어났습니다. 통영시가 지금은 433명으로 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 과연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능력 있는 후보에게 힘을 주십시오. 네, 강석주 후보 말씀하십시오. 1분입니다. 예, 저는 민선 7기 임기 동안 공약했었던 많은 복지 정책을 이행했습니다. 육아 종합지원센터 건립, 또 임산부를 위한 마더박스 도입, 여성 청소년 안심생리대 무상 지원, 민간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전액 지원 등 그동안 통영에서 하지 않던 신규 사업을 공약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 정책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 정책 시행 결과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인구 감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도시를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영이 잘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또 기존 산업은 더 새롭게 하는 산업, 경제,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이 되돌아오는 그런 통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통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준비했습니다. 통영의 전통 산업인 수산과 관광을 더 강화하고 통영을 수소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등 비전 있는 통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한 주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5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천정기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도 제7대 민선의 강석주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 공보물에 문제는 경제다, 복지다, 교육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추락하는 통영을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영 시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오히려 통영 경제와 이상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강 후보가 내기는 현수막을 보니 공약률 85.6%라는 정말 인상 깊은데 해당 현수막 문구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 통영 시민 여러분들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강한 의문이 들어서 통영시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통영의 경제복지교육은 모두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후보는 교육정책으로 통역학연구소라고 설립이 있습니다. 이 공약이 81대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80대 공약을 하면서 통역학연구소 설립이 없어졌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공약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강 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 공약한 내걸었을 뿐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강 후보가 중림 지역의 교육정책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중림 중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이에 강 후보는 2018년도에 중림 신도시 중학교 이설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이에 대해 어떠한 방법론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중림 지역 학부모들을 기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통영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먼저 공약을 확정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당선이 없습니다. 되고 나면 공약을 최종 확정해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확정 과정에서 행정가의 협의를 거쳐서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 명칭을 변경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내용 수정이나 명칭 변경, 공약 폐기 등에 대해서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그 당위성과 타당성을 소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공약을 수정한 것은 중림으로 중학교 이설하는 것을 또 산중학교 활성화로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가족지원센터 건립으로 바꾼 것 등입니다. 폐기한 공약은 통영학연구소 설립 단 한 개입니다. 중림의 중학교 시설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임평동, 충무중과 충무여중을 통합하는 대신에 알겠습니다. 중학교 한 제가 곳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림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자, 중림으로 중학교 이설을 그만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림의 중학교 강석주 부지를 후보 마련한 것이 시간이 여의치 충분히 않아서 되었습니다. 좀 끊어주십시오. 중림으로 사회자님. 중학교 이설을 도산중학교 끊어주시기 활성화로 바랍니다. 수정했습니다. 네. 자, 이거는 강석주 후보가 민선 7기 공약에 한 내용들입니다. 잘 한번 비춰주시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통영 에너지 개발 사업 추진 이행률 100%라고 해놨습니다.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수소 에너지 산업 메카 추진 이행률 100%라고 해놨습니다. 또 민선 100% 했는데 민선 8기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100%라고 자체 이행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빅데이터 이용 용역과제 이행으로 대체화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행률 100%인가요? 대형 아쿠아리움 건립 700억 22년도에 오픈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행률 55%라고 했습니다. 55%인데 시민이 아무도 모릅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이런 모든 한국 산업 안전 국가 산단 조속 활성화, 고령화 진도시 조성, 통영 에너지 개발 사업 추진, 수소 에너지 산업 메카 추진, 대북 문화 경제 협력 고루 추진 사업 등등 대북 협력 고루 사업은 남북 관계 경색으로 거루가 불가능했는데도 이행률 100%라고 잡아놨습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호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강석주 시장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전영기 후보께서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 평가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는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통영시에 올린 그대로를 발표하는 겁니다.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네, 그걸 주도권 토론 후보께서는-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강석주 후보께서 주도권 5분 드립니다. 5분 동안 주도권 토론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 못하신 내용도 해주시고 이 복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영기 후보께서는 롯데마트 쪽에서 용남면 기호마을까지 관문 터널을 뚫고 중림만을 매립하겠다고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한 터널을 뚫을 경우 그 차량들의 대부분은 중림 신도시 쪽을 거쳐서 고속도로나 고성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기호마을과 중림 사이는 지금도 도로가 협소합니다. 또 딱히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매립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중림을 교통지역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통 분산 대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차량들이 중림 안쪽으로 유입될 경우 초등학생이 많은 지역이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문터널 우리 중림 지역민들과 모준동, 북신동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중림을 넘어가는 길은 은문고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림에서 출근 시간에 시내를 들어오는데 약 30분 가까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중림 신도시 주민들이 구도심대로 들어오게 관문터널을 통과를 시키고요. 은문고개는 고속도로를 타거나 지금 짓고 있는 현대 아파트 쪽에 가는 사람들을 편리를 봐서 지금 현재 도로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만약 하나 이 도로가 폭이 좁거나 부족하다면 여러분들 다시 가감속 차선을 낸다든지 1차선을 더 내서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감속 차선을 만들어서 올라올 때는 3차선으로 됐습니다. 퇴근할 때는 반대편 차선이 3차선으로 만들어서 네. 교통을 아주 원활하게 하겠다는 말씀도 참 말은 드립니다.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되지 않을 공약을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건설 생각합니다. 전문가입니다. 잠깐요. 우리 강석주 후보님의 건설 토목을 전문가지. 해도 공부를 해도 건설 토목조사를 모르시는 분하고 건설 전문가지 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 전문가고 전영기 후보님. 건설에서 현장 소장 출신입니다. 천영기 후보님 건설 전문가인 줄 많이 알고 있고 건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도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자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복지 정책을 펼치만은 번번이 실패했다는 것은 전 후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청장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대도시로 떠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조선은 몰락 이후 일자리가 사라지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통영을 떠나면서 인구가 감소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아마 전 후보님께서도 이 부분에 동의하고 계실 거고 복지 정책은 분명히 잘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보다는 산업 정책, 일자리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 후보 공약을 보면 조선업, 수산업, 관광업 등 기존 산업 이외에 통영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관문터널을 뚫겠다. 또 중림만을 매립하겠다. 제2의 해운대를 만들겠다. 관련해서 토목 관련, 워낙 건설 전문가가 돼서 토목 관련 공약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2의 해운대라는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건설 전문가입니다. 우리 강석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관문터널이 폭이 좁아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한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건설업. 지금 통영 경기를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통영 경기를 현재 약화되어 있는 경기를 부양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은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됐습니다. 됐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합니다. 하는 예. 중인데 전 후보께서는 답변을 10초, 20초 이리 줘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발언할 때 계속 잘랐잖아요. 네, 저는 한 주도권 30초 갖고 이상 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을 줬다는 말씀도 됐습니다.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전 후보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국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초단체가 어찌 해결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경남도 의회가 학교 무상급식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전 후보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조례안 통과를 아마 제가 주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 밥값도 아까워서 못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런 공약을 하는 게 참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지나친 네. 선십성 공약 아닌가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인구 감소를 해결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통영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통영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상호 토론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을 되도록이면 좀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후보께서도 요점을 좀 간략하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주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립니다. 예, 예. 상대 후보의 예.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우리 천 후보께서 아까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그 조례를 통과되는데 주도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해명 좀 해보시죠. 제가 경상남도 의회 운영위원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계산 특별위원장도 했습니다. 제가 도의원하면서 최고의 보람을 삼는 것이 학생들이 학교 밥이 집밥보다 더 맛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저는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역할을 했구나. 도의원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단히 저는 그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부분은 네, 그거 주업체는 묻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입니다. 거기에 남도에서 플러스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국가 도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저도 보님 얼마나 됐습니다. 주느냐는 문제는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음식을, 어떤 자료를 사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네, 질문해 천 주십시오. 후보가 공약한 걸 보면 수산 1번지 통영, 수산업 발전 도모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굴 껍데기 또 수산 가공식품 이게 뭐 저는 저 공무원물에 제 공약을 갖다 그대로 뺏겨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양도시 통영, 해양 레저 및 섬 관광객 100만 달성 그리고 마리나 비즈센터 조기 건립 그리고 근대 역사 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이런 건 제가 지금 민선 7기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약을 그대로 민선 8기에도 이 공약을 한 걸 보니까 제가 참 민선 7기 참 일을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공약을 그대로 거의 뭐 뺏기다시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석주 후보의 지금 민선 8기 공약에 대해서 사실 깊이 공부한 내용은 오늘 질문한 내용들입니다. 그 공약은 그 나름대로의 사람이 철학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공약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어떻게 예산을 가져와서 할 것이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석주가 후보가 하면 1년이 걸리는데 천정기가 하면은 9개월이 걸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다 합쳐져야 되고요. 아까 전에 뭐 예산을 뭐 짜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사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정점식 국회의원, 지금 확정이 거의 돼 가고 있는 박한수 도지사 이런 분들에게 충분한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통영 시민들을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통영을 만들 자신이 있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공약을 확정하는 일에 대해서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려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거칩니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한 것도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약을 폐기시키는 부분까지도 다 이래 매니페스토에서 확인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마치 우리 천영기 후보는 시에서 공약 영유를 알아서 이렇게 하면 매니페스토에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반드시 그 잘못된 말씀이라고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입니까? 예.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라는 것은 통영시에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매니페스토가 200개 넘는 지방자치단체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올려주는 서류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성공 추진 누가 봐도 안 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강을 몇 프로 했습니까? 80% 했습니다. 저도 연육국 건설 15%로 해놨어요. 지금 27년에 기본 설계도 될지 모릅니다.
정말 중림초등학교 이설 추진 공약을 변경 조정해가지고 100%라는 사연을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발언하십시오.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도 네, 드립니다. 예.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 행정 절차가 다 이 추진율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아시면서 말씀하시고 천영기 후보님께서는 마치 모든 게 관광이나 수산부 부분이 네. 잘못된 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천인규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예, 공약률 85%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의 삶 85%의 공약률을 수행한 강석주 후보 시정에 편안하고 살림이 좀 나아졌습니까? 시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판단은 시민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현수막에 이런 게 붙여 있습니다. 강 후보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런 현수막 보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85.6% 공약을 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강석주 후보 사퇴할 용이 있습니까? 이게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아니 공약 이행률 그래서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놨습니다. 통영시를 상대로. 이 사실이 아니라면 후보 사퇴할 용이 있습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정보 공공기관에 대한 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보 공개 청구는 제가 그 다시 올리겠습니다. 일자에 맞춰가지고 하면 됩니다. 예. 먼저 6,000톤급 아쿠아리움 공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추세가 해양 동물을 강제로 수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도 사실 있습니다. 공식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공약이 거짓 공약으로 시민들을 기만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둘째, 우리 여기 공약서에 보면은 5.3이라는 우리 강석주 후보의 내용이 있습니다. 5.3이라는 위기의 통영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이렇게 포부를 제시했습니다. 건강사업 50%, 연간사업 30%, 미래산업 20%로 빅데이터 센터 설립과 20%는 통영에너지개발공사 설립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입니다. 자, 빅데이터 설립하셨습니까? 그리고 통영에너지개발공사 설립하셨습니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참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북한과 문화경제 교류 사업 추진, 북신만 가칭입니다. 북신만 대로 건설, 온실돔 식물농장 건립, 문화예술 기술 100개 조성, 국제 오칠 비엔날레 추진, 통영학연구소 설립, 중림중학교 이설, 낚싯배 전용 부도 조성 등 공약 다수가 이행되지 못했다는 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네. 잘 아시리라 봅니다. 자, 이제 질문하십시오. 강 후보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네. 공약 이행률 85.6%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상 추진율 98%가 맞습니까? 답해 주시죠. 예, 정상 추진율 총 공약 80건 중에 한 건 제외하고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약 이행률 85.6%가 맞고, 예, 예. 그 다음에 정상 추진율 98%가 맞다, 예,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예, 맞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수십 개인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저는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선관위 측에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강 후보가 제시한 공약 이행률 및 정상 추진율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유권자들에게 결정 과정에서 큰 혼란을 유발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이거 선관위 신속하게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가 종료되고 강석주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관위 측에 의의를 제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추진율, 제가 이 내용을 하나 공약 더 추진율, 공약 묻지 않았습니다. 이행률은 강 후보님 제가 묻지 않았기 일방적으로 때문에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석주 후보 핵심 우선순위 5대 공약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한번 비춰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예. 빨리 질문하십시오. 민선 7기 공약과 민선 8기 공약을 그대로 옮겨놨다는 거.
여러분들 이 표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민선 7기의 공약문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와 민선 8기의 선거관리위원회 신고한 내용을 보면 단어 한 개, 두 개 빼고 다 만들어 놨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좀 마무리 정리 말씀 좀 잠깐 들어보죠. 예. 네. 이 공약에 대해서 우리 강석주 후보 하실 말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7기, 민선 8기 공약이 그 연속성입니다. 시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민선 7기 공약에서 민선 8기 공약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전영기 후보께서는 예. 공약을 거의 제 공약을 뺏기다시피 이런 공약을 공모물에 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뺏긴 사실은 제가 주도권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전 후보님, 네. 전 후보님 시간이 다 절반 이상을 내가 됐습니다. 볼 때는 뺏긴 것 같아요. 네,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자,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꼼꼼히 잘 살펴보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열띤 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 당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영기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침체된 통영의 미래를 밝힐 후보는 바로 천영기입니다. 저 천영기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서 통영시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성과 없는 무능한 시장 후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후보 다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한 추진력으로 일 잘하는 후보 천영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능력 있고 힘 있는 후보를 선택해서 통영을 살맛나는 도시로 재도약시켜야 합니다. 그 일에 저 천영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통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천영기에게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통영 시민 여러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석주 후보 지지 당부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통영시장은 자기보다 통영의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로지 통영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통영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통영은 KTX와 한산대책교라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할 일 많은 통영에 연습할 시간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능숙하게 적적 일을 해나가도 시간이 모자랄 판입니다. 4년 전 시민께 드린 약속 잘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 4년 시민께 드리는 약속 또한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도시를 만듭니다. 저 강석주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 통영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한 통영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회 초청위회 후보자인 기호 5번 소속 서필원 후보와 기호 4번 우리공화당 박청정 후보의 방송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KBS 애플리케이션 마이케이,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영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통영시장 후보자 토론회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